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또 오늘도 톱 기사와 또 증권명 기사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요. 재헌절에 공식적인 취임식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주요 인선, 그러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교안보를 담당할 안보실장 임명을 했고요. 그 대변인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장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줄줄이 인선들이 아마 오늘 이후로 발표가 될 겁니다. 일단은 기존 정부의 장관들은 사표를 다 냈는데 뭐 당연히 수순이죠.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 장관 빼고는 나머지는 일단 반려를 해서 일단 당분간 현재 상황 사실 인수인계도 좀 제대로 대통령실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더군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당장은 넘어가는 이게 인수위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여러 얘기를 했고요.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서 회의도 있었고 심지어 어제 밤에는 행정명령 1호로 낸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도 있었습니다. 어제 10시가 넘어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하면 경기 진작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추경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좀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유세 시절에 30조 원까지 추경에 대한 규모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낸 첫 국정 메시지는 한마디로 경제였습니다. 민생 안 회복과 경제 재건 이 두 어젠다를 국정 메시지의 가장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예걸었고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 내수 등등등 이게 결국 다 민생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성장 얘기 22번, 경제 얘기 12번, 경제와 성장 이 얘기가 사실 어제 대국민 담화에 특히 이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국정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비상경제 대응 점검 TF 행정명령 1호로 구성을 지시를 했고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요. AI와 반도체 등을 비롯한 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의 총력을 벌이겠다. 이미 유세 시절에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죠. 사실 AI와 반도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이 두 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그러니까 주력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한 이 어떤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AI 3대 강국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선 공약이니까요. 어쨌든 AI 속에서 우리가 H매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이 상황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에너지 관련된 얘기도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을 대체를 하고 아리백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고 또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겠다 얘기 안 했습니까?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 결국 이제 역시 이제 결국 AI, 반도체,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이 부분인데 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원팀으로 이름되면 원팀으로 삼고 여기에 이제 총력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역에 깔리는 이 에너지망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되겠죠.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이 사실 지방 정부의 이 경제 또 지방의 어떤 인구 소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가 이 지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안전, 정당한 권리 위협하는 그다음에 약자를 억압하는 또 주가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으로 가겠다.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이게 이제 끝까지 가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들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 새 정부마저 축포 쏜 종식. 이 축포라는 표현을 뭐 상당수 미디어들이 다들 쓰고 있더군요.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 2.6% 급등을 했죠. 2,770, 2,800선 이제 급락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닥도 1.3%가 넘게 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오전장에는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 뭐 수준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승폭이 더 커지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도 1% 전후 정도 상승세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더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외국인 수급이 좀 뒷받침돼 있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 또 올해 연고점을 잇따라 경신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이게 이제 사실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차례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이제 제도 개편, 그래서 기울어진 농장을 평평하게 공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 플레이그라운드 자체를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이를테면 제도 개선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은 좀 있었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한 그런 대통령도 드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직접 했었던 그런 주식 투자자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걸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아마 이 주식시장 관련 정책도 본인이 또 잘 알기 때문에 뭘 해야 일반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른 투자 어떤 제도 관련된 이런 포커싱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관련된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많죠. 어제는 AI 또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방산, 조선, 콘텐츠 뭐 일일이 열거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종목들 계속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대로 이제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지방도 에너지를 중심으로 좀 균형 발전하겠다 이런 포부를 내놨기 때문에 내수 업종에 대한 기대감. 이게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이제 소득도 올라가고 성장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균형감 있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졌다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리스크 여전히 있죠.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다음에 좀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좀 0%대까지 성장률을 좀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사실 주식시장이 좀 가죠. 어제도 종이 갔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달려왔던 게 사실이고요. 어제 올랐던 이유들이 사실 최근에 올랐던 내용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상해지죠. 식상해지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얼마나 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부분도 아마 새 정부에서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역시 수급적인 측면이 마냥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께서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급등한다고 그래서 뭐 추격 매수나 하시거나 뇌동매매 하시거나 결과가 사실 불보듯 뻔하다 이거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1호 공약, 이 이제 선거 때 얘기죠. AI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관련주 주가 상승률 한번 볼까요? 여기 표에 좀 나와 있는데 좀 크게 한번 보죠.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시선 AI, 솔트룩스, BQAI, 와이즈는 마음 AI. 사실은 낯선 회사들이 많죠. 저기 솔트룩스 같은 회사는 저희도 아침에 한번 이경일 대표 모셔서 AI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 들어본 기억도 좀 나네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어제 주가가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역시 이제 AI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또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공공 수요 중심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저들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정부와 일을 한 경험, 즉 정부의 어떤 입찰을 따내서 일을 해봤던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더군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초반에 이 역할이 좀 있지 않겠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민간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 근데 아마 아무 기업이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거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이게 누가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그런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AI 지원의 대상이 될 거고 결국 우리의 AI 경쟁력을 키우는데 밑받침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전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들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AI 모델을 키우고 있는 회사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SK텔레콤 이런 회사도 있을 거고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도 있고 이런 LG도 당연히 있고요. 엑사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 대기업 중에서도 이 AI와 관련된 자체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간단하게 보죠. 밸류업 원화 강세. 그래서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샀죠. 일단 5월 달에 이제 9개월 만에 외국인들 10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있고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수혜주가 은행주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가 한번 볼까요? 4대 금융지주인데 KB, 신한, 하나금융, 우리금융 비슷하죠? 다 30%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밸류업 때는 KB금융이 독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를 않죠.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들 은행주를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전반적인 회복 기대감 이런 게 있고 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의 좀 유동성이 확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당연히 있고 정부의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136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이 4대 금융주사들이 이 CET1, 그죠? 보통주 환원 비율 이걸 가지고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주 배당 이런 기존의 약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평균이 0.6배 정도거든요. PBR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PBR 적어도 0.8에서 1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